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 와 있습니다. 프랑스, how do you call it again? 스트라스부르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여기 오기가 되게 편해요. 비행기 굳이 안 타도 되고 차로 올 수 있어서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여행을 하시거나 그런데 다른 나라에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스트라스부르크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소세지나 햄, 소세지 이런 우리 만화에 보는 소세지 있죠? 이런 소세지, 그 다음에 치즈, 진짜 치즈, 슬라이스 치즈 말고 진짜 치즈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게트도 다 먹었네요. 다 먹었어요. 바게트도 1유로거든요. 이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1유로인데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픽 뭘로 할 거냐면요, 이제 캐나다에서 직업을 가질 때 인터뷰를 보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할 때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인터뷰 시 부적절한 질문에 대답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배가 또 지나가네요. 자, 투어리스트들이 많이 타는 배죠. 거의 다 아마 투어리스트들일 것 같아요. 저기 지나가고 있죠? 로컬은 아마 저 배를 안 탈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강에 있는 한강 그 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한강에 그 배 안 탔거든요. 유람선, 한강 유람선 안 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투어리스트들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자, 배가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그럼 과연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죠. 그럼 알아봅시다.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질문은 첫 번째는요, 인종이나 아니면 민족에 관한 질문. 어느 나라 인종이니,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니 불법이고요. 두 번째, 성적 취향. 너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뭐 그런 성적 취향을 묻는 게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종교, 그 다음에 결혼과 가족,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싱글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에 관해서 묻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질문이고요. 장애 여부, 디세이블인지 아닌지 그거 묻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질문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도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 재치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how to respond, 어떻게 이 질문들을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그 인터뷰하는 면접자가 부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너무너무 고용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그냥 노멀하게 받잖아요. 너 결혼했느니 안 했느니, 뭐 나이가 몇 살이니, 이런 질문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데 그 외에 부적절한 질문이 있겠죠.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너 장애가 있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요령이 첫 번째는 간단하고 짧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적인 그냥 제너럴한 그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redirect 하면 됩니다. 질문을 약간 유도를 있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어쨌든 그 질문이 과연 그 부적절하고 그 부당한 불법적인 질문이 그 직업에, 그 포지션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면접자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점차적으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거부를 하거나 그래서 다른 방향에 아니면 다른 질문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정말 그 질문을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려는 그 숨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 과거에 많이 아팠었니? 과거에 많이 아팠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게 어떤 너 장애가 있니? 아니니? 라는 것에 간접적인 질문으로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많이 아팠었나요? 라고 간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질문이 그냥 고지고대로 네, 과거에 많이 아팠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조금 융통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저는 일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전 고용주로부터 저는 철저한 업무 수행을 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 더 좋은 대답이 있으면 그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적절한 질문이나 불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방법은 대답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단 대답을 만약에 거부를 했으면은 위험 부담이 있죠. 고용이 안 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면접자가 그 면접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비협조적이거나 아니면은 대립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면접하는 사람이 면접자가 그 면접을 받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 그게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질문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회사 오너 같은 경우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는 불법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재치 있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네 번째는 만약에 자기가 어떤 그 커뮤니티 에이전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구직을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그 불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었다라고 그 에이전시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에이전시에서 적절한 대답을 재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답에 대한 예시를 음악 끝나면 대답합시다. 청년의 어떤 그 청년이 음악 틀어놓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들리면 저작권에 그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커뮤니티 에이전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구직 활동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으냐라고 도움을 청하면 거기에서 적절한 대답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SS라는 그 이민자 그 커뮤니티 캐나다 정부에서 하는 아니면 BC에서 하는 건가 어쨌든 거기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인터뷰 요령이라든지 레주메 쓰는 법 이런 거를 받았어요. 코치를. 그때 거기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커머에서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줄 모른다 하면은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식으로 대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럴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는 적절한 대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절한 대답이어도.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질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자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질문이죠. 인터뷰 했을 때. 근데
이런 질문을 캐나다에서 하는 거는 적절치 못한 질문이에요. 그러고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면은 근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그거는 불법적이거나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인터뷰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대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접자에게 질문을 되돌려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Well, it looks like you do. Is that your daughters in the picture?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은 테이블이라든지 그 오피스에 가족 사진 같은 거를 많이 걸어놔요. 딸이나 아들, 뭐 강아지 뭐 이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그 교장이 있잖아요. 그다음 교장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남편 사진, 뭐 딸 아들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캐치를 하면 되겠죠. 이 사람이 싱글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 질문자에게, 면접자에게 되돌려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루드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면접자들이 막 또 신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사람 이건 내 도로고 이 사람은 내 선인데 뭐 우리가 어디 가서서 찍은 사진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유두리 있게 자기의 질문을 그 사람한테 되돌려서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 면접자가 싱글이다, 아무런 가족 사진이 테이블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대답을 하면요, 내가 이 회사를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패밀리한 그런 워크플레이스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나는 I'm most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position responsibilities from the job description. It seems like a great fit for me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족이 있다 없다 뭐 아니면 자녀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이 포지션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나는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재능을 마음껏 이 회사에 공헌하고 헌신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그냥 너무 순진하게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뭐 그 아들하고 딸 돌보는데 바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조금 화이어될 확률이 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부적절한 질문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거는 When did you graduate from college? 이것은 너 언제 대학교 졸업했니? 또 보트가 지나가죠. 기다립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스트라스부르크에 왔을 때 이 보트 타서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탄 게 너무 더워갖고 지금 옛날에 한번 타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디서 탔더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나름대로 뭐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합니다. 바이바이.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은 나쁜 걸까? 자, 두 번째로 부적절한 질문. When did you graduate from college? 이것은 너 언제 칼리지 졸업했니? 이거라는데 얼핏 들으면 그냥 제너럴한 그냥 일반적인 질문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트리키하냐면은 졸업한 연도를 따져서 그 나이를 추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괜히 간접적으로 나이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냐면요, It's been a little while now, but I'm still think that college was one of the best experience of my life. 그래서 내가 졸업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그 대학 생활이나 뭐 컬리지 생활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great, 좋은 베스트 경험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정확하게 언제 그 연도를 주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해갔죠. 대답을 했지만 약간 회피를 하면서 질문에 재치있게 대답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면접관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푸시를 해요. 강요를 해요. 대답하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또 Can you help me understand how this question is relevant to the job I'm applying for? 이 질문이 내가 이 포지션에 이 회사 일하는데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나한테 좀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잘 질문에 재치있게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적절한 그 질문이나 불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See you. Bye bye. Have fun. Take care.